하이, 빠르본 쭈루구 데스 네.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8번 출구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비교적 이런 간단한 원리의 이런 게임을 가지고 이 정도로 영화화 했으면은 굉장히 잘했다, 영화화를 잘했다라고 저는 느꼈고, 그런 간단한 게임인데 거기에 살을 붙이고 층을 쌓아가서 이 정도면은 한정된 그런 장소에서 풍성하게 즐길 게 많은 그런 영화이지 않나 싶었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원작 게임을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이걸 감상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고요. 영화가 먼저 꽉 찬 만원 지하철, 지옥철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탄 거야. 근데 아기가 엄청나게 우니까 앞에 있는 아저씨가 그 엄마한테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좀 그렇게 화를 내는데, 이제 주인공은 그걸 보고 감상하다가 다시 이제 이어폰 낍니다. 예.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내릴 역에 도착해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리고 역 플랫폼 내부를 이렇게 걷는데, 그때부터 한 몇 분 동안은 계속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렇게 초반에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넣으니까 굉장히 게임하는 것 같고 몰입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지하철 역사 내부를 이제 걸어 나가는데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임신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거냐, 여자친구가 이제 어쩔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 주인공 남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여자친구 자신도 명확하게 결정을 못하겠나 봐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핸드폰 신호가 점점 끊기고, 그러더니 8번 출구 쪽으로 나가려는데 8번 출구가 계속 걸어가도 똑같은 장소가 되풀이 되는 거야. 8번 출구가.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죠. 원작 게임 자체도 그렇게 똑같은 8번 출구가 반복되는 거고, 그 8번 출구 안에서 다른 부분, 어떤 이상현상 같은 게 조금이라도 보이면 뒤돌아서 도망가야 되고, 이상현상이 없으면은 그때는 그냥 직진하면 되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똑같이 그런 규칙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주인공이 그래서 점점 자기가 몸으로 겪으면서 그렇게 이상현상이 있을 때는 뒤돌아서 가야 되고, 없으면은 직진을 해야 된다는 거를 자기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현상이 있다는 걸 잘 발견해서 뒤로 돌아서 갔다면 0에서 1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8까지 돼야 돼. 8까지 돼야 진짜 8번 출구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상현상이 없으면 물론 직진을 하면 되고요. 이상현상 없는데 직진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또 한 단계 또 올라가고, 그렇게 8까지 될 때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아야 돼요. 틀리면은 다시 0부터 다시 시작이고. 그런데 그 이상현상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포스터의 일부가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천장에서 막 액체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벽에 붙어 있는 게 조금씩 움직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상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이상현상이 주인공이 당장 직면한 어떤 선택과 관련된 것들이 막 보이고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겨버린 아이를 정말 키워서 지금 아빠가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러지 않을지, 그래서 막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가 막 들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주인공이 그걸 듣고 당연히 이상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뒤돌아서 가면 되는데, 자기의 고민과 관련된 그런 환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자꾸 멈추는 거야. 그냥 바로 뒤돌아서 가질 못해, 얘가. 그리고 이 주인공이 천식이 있는 설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천식이 있는 그 숨소리가 초반에 우리가 이입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꾸 숨을 답답하게 쉬니까 이제 우리도 좀 힘들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삶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그렇게 이상현상으로 8번 출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현상을 봤을 때 그냥 꺼지라고 하고 뒤돌아서 가면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고, 이상현상이 없다? 그러면 저벅저벅 당당하게 앞으로 직진해서 걸어가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어렵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이상현상들이 있으면 그냥 뒤돌아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상현상이 없다, 문제 없다 싶으면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이상현상이라는 거를 뭐 말처럼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가 있냐? 그렇지도 않고, 이상현상 자체를 발견하는 것도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이상현상인지 판단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공도 8번까지 가면은 탈출인데 5단계, 6단계까지 갔다가 잘못 선택해버려서 다시 0번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그리고 그 복도에서 NPC처럼 계속 걸어오는 그 아저씨도 결국에는 이 영화의 설정에서는 분명히 8번 출구가 나올 단계가 아닌데 8번 출구가 보인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서, 그게 사실 이상현상이었는데 거기에 홀려버리면서 이제 탈출을 실패한 것처럼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등장하는 어린 소년, 걔는 이제 주인공이 나중에 이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기를 낳는다면 자기 아들이 됐을 거라는 설정으로 그런 소년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미래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그 소년을 8번 출구에서 만나면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사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기도 한 거죠. 주인공에게는 자기가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민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바로 그 아기를 낳느냐 안 낳느냐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주인공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그 반복되는 8번 출구, 똑같은 8번 출구에서 이상현상을 찾으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잖아요. 광고 포스터, 그리고 감시 카메라 표식, 문, 배수구, 이런 거를 하나하나 체크한단 말이죠. 우리도 살면서 마주치는 그 수많은 8번 출구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살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고민의 순간을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각자의 기준들을 하나하나 주인공처럼 체크를 해봐야 된다. 사람마다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있다면 짚어가면서 우리도 인생에서의 8번 출구를 나가려고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가더라도 영화에서처럼 예상치 못하게 한 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 끝에 있는 그 물품 보관소 있는데 그쪽에서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뭐 아기 소리가 나고 이러면서 뒤늦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상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걸 체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려서 더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더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사는 것도 참 그렇단 말이죠. 보면 8번 출구의 그 팔이 무한대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진짜 수많은 8번 출구를 계속 만난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선택하면 저게 걸리고 저걸 선택하면 이게 걸리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진짜 수없이 찾아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많이들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 순간들을 사소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도 있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주인공은 헤어진 여자친구인데 아기를 임신해버렸다? 진짜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주인공도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계속될 때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그런 포스터들, 표지판들, 그리고 문의 위치, 배수구, 그런 게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인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정신적으로 좀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열받더라고요. 진흙탕물이 그 플랫폼에서 쏟아져 나올 때, 아니 왜 그 진흙탕 홍수가 막 몰아치는데 왜 주인공 자기 미래의 아들 손잡고 자꾸 왜 진흙탕 물 오는 걸 구경을 하는 거지? 너무 오래 구경했어. 그러니까 물 봤으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특유의 놀란 표정 지으면서 너무 오래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받았는데, 진흙탕물이 쏟아지는 걸 보는 것도 흔한 상황은 아니니까 뭐 궁금했겠지. 그리고 지하철에서 그렇게 진흙탕 홍수가 났을 때 미래의 아내, 즉 그 헤어진 여자친구와 아들이랑 바닷가에 있는 장면이 겹쳐서 나올 때, 그런 뭐 영화적 표현을 보고 하면서, 이 영화랑 직접적인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예전부터 느끼는 게 이 시간이라는 게 되게 선형적인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가끔은 어떤 감정들이 몸으로 이제 먼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왠진 모르겠지만 뭔가 숨쉬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불안감이 갑자기 스멀스멀 올라온다던가, 왠지는 몰라 그 당시에는. 그런데 나중에 한 하루 뒤일 수도 있고 몇 시간 후일 수도 있고 나중에 진짜 그 불안할 만한 일이 생겨버리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스물스물 불안감 같은 게 먼저 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경우에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런 걸 느꼈는데 조금 나중에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이 좀 생긴다든가. 근데 물론 이게 끼워 맞추는 걸 수가 있죠. 당연히. 사람 심리가 자꾸 퍼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선형적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퍼져 있다. 원래 미래에 느껴야 할 그 감정의 요소들이 이 현재로 조금 이렇게 삐져 나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파의 균열이 있으면서 그 미래에 느껴야 할 그 감정인데 약간 먼저 현재로 새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왠지 그런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선형적이라기보다 약간 이런 구름처럼 흩어진 채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구름은 약간 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뒤에. 그 퍼지는 부분이 잘못해가지고 전파가 약간 꼬여가지고 현재로 약간 이렇게 스며들 때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그래서 주인공은 마지막에 탈출하죠. 뭐 탈출하고, 탈출한 후에 헤어진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기로 결정도 했고, 그래서 물론 아기를 낳는다 안 낳는다는 결정은 안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랑 그냥 대화는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좀 멋있는 표정으로 이제 투벅투벅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이제 똑같이 영화 초반과 똑같은 상황, 똑같이 지하철에 몸을 싣고 이어폰 듣고 있는데 그 노이즈 캔슬링 된 이어폰 사이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어폰을 한번 빼본다. 애기가 또 저기 울고 있고, 젊은 엄마가 막 애기 달래지만 애기가 계속 울어서 아까 초반이랑 똑같이 그 아저씨가 막 혼을 내고 있어. 근데 그 장면이 왜 마지막에도 또 나오냐면은, 주인공이 이제 8번 출구에서 상상 속에서 자기 여자친구와 대화를 할 때 자기가 아까 지하철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와 그 엄마를 봤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내렸다. 그게 뭐 죄책감이 느껴졌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초반과 같은 그 똑같은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번에는 그쪽으로 가서 뭔가 뭘 하려는지 사실 모르겠어. 가서 애기 우는데 가서 뭐 달래주면은 애기가 더 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저씨 보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게 그게 지옥철이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지하철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아저씨를 좀 말리려고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한테 가기까지 그 사람 꽉 찬 곳을 비집고 들어가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지하철 꽉 찼을 때 다른 사람이랑 닿으면은 기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하철 꽉 찼는데 스킨십 되면은 이거 갑자기 짜증이 확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렇게 지옥철에서 움직이면서 조금 민폐이긴 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직면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 같은 그 8번 출구를 보면서 어떠한 선택을 고민 끝에 하고 어느 방향으로든지 갈 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후회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다는 게 참 힘들죠. 뇌를 빼지 않는 이상 뭐 불가능하긴 한데, 각자 그렇게 잘 해보시죠. 네.